올해 이 북중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높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미국과의 이런 교착 상태는 이제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통하지 않고 있고 남한은 북한 스스로가 따돌리고 있고 그럴 때 북한은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정치적 의존도, 외교적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겠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돌려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또한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고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패권, 미래의 리더십을 둘러싼 큰 양거인 강국들이 강국들이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서 책임 있는 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자신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주고 싶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의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이건 사실 이제 중국의 최근 전반적인 외교 경향하고 또 맥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인데 항상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있는 것이 최근에 중국의 새로운 그런 외교적인 전략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또한 유엔을 통해서 러시아 같은 뜻이 맞는 국가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엔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은 유엔 뒤에 숨기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이 중국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런 이제 현재 상태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에서 러시아와 함께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고 또 미국이 사실 이걸 이제 보이콧 거부를 했죠. 그래서 중국이 제가 볼 때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로 워킹 레버리지 실무 회담까지도 스톡홀름에서 결렬된 후에 또 미국 일부에서는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상황을 꽤 심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항복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게끔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경제 제재 완화다라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 종착지는 똑같지만은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철학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유엔에서 생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고맙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돕는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더욱더 진지하게 중국이란 뒷배가 있으니까 대화에 안 나오게 하는 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유엔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주니까 북한은 또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 이런 양날의 칼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찰자들이 항상 북핵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할은 도대체 뭐지라고 좀 혼동을 하는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는 좀 전략적인 관망 자세였다면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개입의 자세를 띨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적인 관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거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중국의 기존의 전략을 전략적인 관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이제 전략적인 관망, 손을 놓고 있는 데는 아니죠. 근데 또 중국 스스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기존에 설명했던 그런 방식으로 보면 여전히 조금 전략적인 관망으로 나갈 것인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할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트럼프가 혹시 북한 뒤에 시진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났더니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그래서 조금 중국이 북한 뒤에서 비핵화 협상에 좀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샀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전략적인 관망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에 대해서 좀 코치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구심을 살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진핑 주석이 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도 좀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박사님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외교적인 변화가 이 북한 문제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는 특히 사드 갈등을 겪은 후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하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1차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됐지만 이것은 저는 봉합으로 보고 앞으로 더 큰 도전이 남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미중 갈등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될 텐데 저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 이제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고 또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이 볼 때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를 중국 편으로 이렇게 견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또 굉장히 좀 센서티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걱정하는 차원입니다.